시니어가 중심이 되는 세상, 당신의 라이프를 밝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시니어를 위한 라이프 길잡이. 시니어 라이프 온. 안녕하세요, 박권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우입니다. 지우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우 씨는 어떻게 사는 게 참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뭐 사람마다 생각은 다 다르겠지만 저는 일단 제 일을 열심히 하고 네. 또 가족과의 시간도 소중히 하고 또 개인적인 여가나 휴식도 좀 즐기고 이런 네. 균형 있게 그러니까요. 사는 네. 네. 잘 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가족들한테도 참 보면은 우리 지우 씨가 잘하시고 아이고. 본인 일도 아주 야무지게 잘하고 네. 거기에 더해서 저는 이제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좀 나이도 멋있게 멋들어지게 좀 오. 들어가고 우리 박권 씨처럼. 예. 그리고 네. 그 우리의 인생의 어떤 마무리는 다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데 네. 그 마무리를 좀 더 뭔가 잘하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아주 중요하죠. 사실 몇 해 전부터 이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또 아주 뜨겁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웰다잉이 뭔지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아시는 분이 또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아시는 분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잘하셨어요. 네, 오늘 아주 귀한 분입니다. 네. 웰다잉 문화운동 원혜영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원혜영입니다.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그래도? 예. 네, 저는 4년 전까지 국회에서 일했고요. 한 10년 전부터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받지 않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6년도에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법률, 즉 연명의료 결정법을 제정하는 데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뿐만이 아니라 내 삶을 내가 내 뜻대로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잘 준비하고 결정해야 할 일들이 많구나. 유언장을 쓰는 일, 뭐 장기 기증을 서약하는 일, 장례에 대한 내 생각을 밝혀두는 일, 또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내 유품들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도 미리 결정해 두는 일, 이런 일들이 웰다잉의 중요한 일들이구나 하는 걸 알고 네. 은퇴 이후에 웰다잉 문화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사실 원혜영 공동대표님 모든 분이 다 아시지만 자기소개도 해주시고 인사도 해주셨는데 우리 대표님 5선 국회의원으로 또 지내시다가 정계 은퇴를 선언하시고 또 현재는 웰다잉 문화운동에 이렇게 참여하시고 계시잖아요. 그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네. 네. 5선 국회의원으로 일했고 그 중간에 부천시장을 2번 해서 예, 그쵸. 7선 선출직 네. 공직자로 일할 수 있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제가 한 10년쯤 전에 무의미한 연명 치료에 대해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네. 법 제정에 앞장서면서 제가 웰다잉이 정말 중요하구나. 네. 우리가 올해 말 내년이면 전 국민의 20%가 노인인 국제 기준으로 정한 초고령 사회에 고령화죠. 진입하는 거예요. 초고령. 네. 이 초고령 사회에서 1,000만 노인들이 자기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결정하는 문화가 참 필요하다. 우리가 준비를 잘하는 건 잘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 아니겠습니까? 예, 네네. 그쵸. 진학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직장 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데 네. 노년 생활도 잘 준비해야 되고 네. 죽음도 잘 준비해야 한다. 그게 웰다잉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웰다잉 하면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잘 죽는 것인데 우리 둘이 이제 저희가 오프닝 때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뭐 사는 동안 열심히 살고 보람 있는 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를 아주 멋있고 예쁘게 하고 싶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웰다잉의 어떤 정확한 의미는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아주 중환자가 돼서 더 이상 치료해도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네. 그럴 때 계속 치료를 할지 아니면 이런 회복을 위한 치료는 중단하고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받을지 이걸 내가 결정하지 않으면 병원이 결정합니다. 예. 또 자녀들은 싸웁니다. 계속 하자 말자. 네.
더 심하게 내가 유언장을 안 쓰고 세상을 떠나거나 쓰러지게 되면 자녀들이 재산을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예. 그리고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죠. 내 재산을 왜 법원이 판단합니까? 내가 결정해야죠. 그렇네요. 이런 것. 네. 내가 살아온 일들을 마무리 짓는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내가 책임 있게 결정하자. 그것이 웰다잉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공동대표로 계시는 웰다잉 문화운동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노인들이 자기 삶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또 책임 있게 자기네 삶을 결정하고 실천하는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런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연명의료 그 결정법 2016년에 제정이 됐잖아요. 네. 그 제정 후에 사회적으로 좀 달라진 점이 있나요? 많은 분들이 필요한 법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예. 빠르게 거기에 호응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계십니다. 네. 금년 초를 지나면서 200만 명이 훨씬 넘는 분들이 예. 나는 인공호흡기 끼고 이런 네.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안 받겠다라고 원치 않는다. 네. 등록을 했고 그 뜻대로 삶을 마무리하시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 초고령 사회 천만 노인 시대는 네. 인류 역사상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변화입니다. 네. 이 변화를 긍정적으로 바람직하게 이끌어가는 네. 핵심이 네. 나이 드신 분들이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 그렇죠. 왜 병원이 결정하고 판사가 결정하고 자녀들이 결정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네. 당당하게 삶의 주인으로서 책임질 걸 책임지고 결정할 거를 결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네. 일,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네네. 자, 그렇다면 이 웰다잉 문화운동 현재 지금 여기 공동대표로 계시잖아요. 네, 여기서 하는 일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활동들을 쭉 해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예, 주로 이렇게 웰다잉 문화란 게 뭐고 왜 필요한 건가? 예. 나이 들고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네. 어떻게 해야 품위 있게 또 내 뜻대로 내 삶을 마무리할 것인가? 예.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걸 좀 많이 알리는 일을 했고 네. 중점적으로는 유언장을 쓰는 문화가 아주 우리 사회에 부재합니다. 예. 흔히들 유언장 쓰라 그러면 나야 뭐 지팡칸인데 무슨 유언장을 써. 재벌들이나 쓰는 거지. 그래요. 보통은 이제 그런 식으로. 근데 재벌들도 안 써서 최근에 네. 유명한 재벌 가문의 자녀들이 재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써요. 근데 쓰면 될 일을 안 써가지고 왜 네. 자녀들이 싸우게 합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 그렇죠. 그런 점에서 유언장 쓰는 문화를 좀 확산하는데 중점을 두고 일하고 있습니다. 네. 이 웰다잉의 중요한 과제는 또 무엇일까요? 네, 거기에 핵심이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결정권이요. 네. 연명의료 결정법도 그 법의 이름에 결정이 들어가요. 자기 네. 결정권이. 네. 원래 연명의료 결정법의 그 계기가 된 게 세브란스에 임원했던 김할머니가 네. 식물인간이 돼서 인공호흡기를 끼시게 됐어요. 네. 몇 달이고 회복도 안 되고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머니 너무 고생하신다. 그리고 평소에 난 이런 무의미한 연명 치료는 원치 않으니까 안 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하셨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이 인공호흡기를 끼면 내가 처벌받으니까 안 된다. 해서 강행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판에서 대법원까지 갔어요. 대법원 판결의 핵심이 뭐냐면 헌법에 행복 추구권이 있다. 행복 추구권. 그게 나한테 행복한지 아닌지는 누가 결정하냐. 내가 결정하는 거다. 자기 결정권을 중심 논리로 해서 이 김할머니 가족의 손을 들어줬어요. 네. 제가 만든 법도 그래서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법률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살면서 또 늙고 병들고 죽음을 맞이해 가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이 내 삶을 내 뜻대로 이루어 나가는, 끌어나가는 핵심 원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그걸 알리는 게 중점적인 일이죠. 네.
근데 그 김할머니라고 그러셨나요? 그분은 이제 안 써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대법원까지 간 거죠. 그때는 그리고 법도 없어서 그러니까요. 써놔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예. 써놓으면은 인정받는 국가가 건가요? 관리해주고 네. 병원이나 가족이 그것을 존중하게 돼 있죠. 네. 그때는 써 있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였고. 네, 법적인 효력이 아, 없었죠. 그게 큰 차이군요. 네, 근데 지금도 법이 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갔다. 예. 연명치료를 받을 거냐 할 때 자녀들이 예.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그냥 이대로 못 보냅니다. 뭐든지 다 해주세요. 끝까지 다 해주세요. 무조건 살려주세요. 이러면은 그런 상황이 되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나는 쓰러져서 죽어가는 과정이면은 목소리를 못 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쓰고 등록을 했더라도 예. 거기서 끝나지 말고 자녀들에게 또 부부간에 적극적인. 내가 어떤 뜻으로 이렇게 했는지를 잘 얘기하고 네. 내가 쓰러져서 병원에 가더라도 네.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안 받도록 잘 내 뜻을 받들어 달라 이렇게 예. 커뮤니케이션에서 공감대를 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뭐 부모님은 나는 이제 연명치료 받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자식 마음은 또 그러지 않으니까.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막 겨우 아주 좋게 되셨어요, 나중에. 네. 그러면 부모님이 나중에 또 화내실 수도 있겠네요. 왜 나를 놔두지? 이렇게 또 이렇게 힘들게 살렸니? 그러실 수도 글쎄, 있을 것 뭐 같아요. 그것도 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겠지만 예. 어쨌든 그런 점에서 중요하다. 충분히 평소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공감대를 만드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네. 자, 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대표님도 이거를 좀 작성하셨죠? 네, 제가 법을 만든 사람이니까 예, 그러니까요. 시행되면서 바로 네. 작성을 했죠. 주변에도 많이 얘기를 네, 하셨을 네, 거고 네. 어떤 마음가짐으로 작성을 하셨습니까? 보통 사람들이요. 예. 젊었을 때 또 어느 정도 중장년의 나이가 됐어도 나는 앞으로 늙을 거다. 또 죽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을 안 해요. 나는 평생 안 늙고 평생 안 죽을 거로 생각해요. 그런데 이건 실제로 내 생각을 정리해서 결정하는 행위 아닙니까? 네. 그 진지하게 이 문제를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내 살아온 삶이 한번 정리되고 또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면 좋을 것인가도 생각하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네. 뭐든지 잘 결산을 해봐야 그 다음 일을 잘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내 삶을 한번 중간 결산을 하는 좋은 계기가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쓴다든가 장례의향서를 쓴다든가 유언장을 쓴다든가 이런 일들이 그 일 자체에 대한 준비와 결정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하지만 네. 내 삶을 한번 멈춰서서 정리해 본다는데 못지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작성해보는 시기는 중요한 게 아니네요. 빨리 좀 써볼 수도 있고. 그게 언제 쓰면 좋겠느냐 많이 물어보시고 예. 나는 아직 쓸 때가 안 됐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안타깝게도 저도. 네. 언제 써야 될지는 네. 아무도 모르고 모르니까요. 그게 정답은 그건 없는데. 언제 내가 죽을지를 알 수가 없는데 그 제일 바람직한 거는 네. 죽기 한 달 전, 일주일 전에 하면 되겠죠. 근데 그걸 누가 알겠어요? 알 수 없죠. 그러니까 그쵸. 한 번쯤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또는 쓰러질 때 대비해서 한번 내 뜻을 결정해 놓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좋겠다 네, 그때. 하는 지금이 네. 바로 그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 나온 김에 우리도 오늘 한번 좀 생각이 나는 네, 김에. 멈춰서서 삶을 좀 지나온 삶들을 좀 다시 헤아려 보고 정리하고 좀 정돈하고는 의미가 그건 나이가 있고. 젊고 뭐 나이를 많이 드셨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한번 생각이 났을 때쯤에 네. 한번 그거를 적어 놓는 것도 네. 의미 있겠다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협회에서 이 웰다잉 문화 운동 차원에서 5가지 결정을 제시하시더라고요. 왜 5가지 결정인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격별로 네. 이렇게 묶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받을지 안 받을지에 관련된 결정. 네. 그러면 무의미한 연명 치료 안 받으면 어떡할 거냐? 호스피스 완화 치료를 받을지에 대한 결정. 네. 또 그 밖에 내가 쓰러져서 표현이 안 될 때
나는 어떤 돌봄을 받고 싶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날 때 어떤 방식으로 내 장례가 치러지면 좋겠다. 이를테면 우리가 장례식장 가면은 네. 항상 하얀색 국화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빨간 장미를 좋아했다면 오. 내 마지막 가는 그 이별의 장소에 네. 빨간 장미로 채워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뭐 결혼식의 네. 부케의 꽃뿐만이 아니라. 예, 그렇죠. 네. 뭐 이를테면 그 제일 우리가 죽음에 대한 준비로 익숙한 게 영정 사진이죠. 네, 맞습니다. 그것도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과 마지막 하는 이별의 장소에 내가 제일 보고 싶어 하는 좋다고 생각하는 사진을 보여주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뭐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준비만 하면 되잖아요. 준비만. 내가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자녀들이 막 앨범에서 찾아가지고 좋은 하겠죠. 걸 할 수도 있지만 네. 내 마음에 안 드는 걸 고를 수도 있겠죠. 네. 내가 준비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또 이제 하나의 과제가 유언장 쓰기라고 하셨는데 유언장은 이 양식 같은 것이 있나요? 그냥 쓰면 됩니다. 다만 네. 종이에 내가 직접 써야 됩니다. 자필로. 예. 그리고 생년월일이나 내가 살던 집 주소지 이런 걸 정확하게 숫자를 써야 됩니다. 아, 숫자로요. 그렇지 않고 네. 방배동에 내 집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아, 자택 주소를 네, 명확하게 네, 기재하시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효력을 갖습니다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유언장 쓰는 거를 쉽게 생각하시고 일단 한번 써보셔라 이런 겁니다. 네. 내일 또는 연말에 가서 한 해를 정리하면서 내가 쓴 유언장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찢어버려도 됩니다. 고쳐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유언장을 쉽게 쓰려고 하는 노력, 훈련을 좀 하셔라. 네. 완성된 이거 써놓으면 뭐 절대 한 점도 못 고치는 영거불면의 완벽한 유언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 지금 내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본다.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고 또 관련된 사항들이 바뀌면 얼마든지 고쳤으면 고칠 되니까 수 있으니까. 쉽게 써봅시다 해서 네. 우리가 유언장 쓰기 캠페인의 이름을 유언장 써보기 캠페인. 써보기. 써보자. 네. 이렇게 바꿨습니다. 다 써보고서 마지막에는 이 서명하고 날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요. 예, 반드시 네. 도장을 찍어야 아, 됩니다. 도장이나 네. 지장으로 이렇게 날이니까 지장이요. 서명은 안 된다고. 예, 그러네요. 네. 네. 우리 지우 씨는 그래도 이제 예쁜 딸도 있고 하니까 네. 딸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도 유서 같은 데 쓸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기 노총각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떤 내용을 써야 될지 지금으로서는 막막하네요. 그냥 근데 써보면 또 나와요? 뭐가 또 나옵니까? 따님이 아니더라도 예. 친한 친구, 뭐 선후배, 뭐 지인들에게. 선생님, 네. 제자, 뭐 조카 얼마든지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지우 씨가 제 또 친한 후배니까 네, 예. 저한. 지우 씨한테 나중에 하늘에서 또 나 같이 하늘 방송 진행하자. 네. 아, 우리 이런 얘기를 왜 눈물이 갑자기. 너무 마음이 저희 울컥하고. 정말 친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아마 모은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얻다가 환원할 것도 없네요. 저는. 많이 모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뭘 모아요? 예.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게 내가 갖고 있는 내 재산입니다. 네. 훨씬 나보다 어렵고 부족한 분들이 많은 걸로 따지면 네. 아주 나는 큰 부자일 수 있죠. 네. 네. 아니 그러면은 제가 아까도 질문 드렸지만 우리 대표님도 혹시 유언장을 좀 써보셨나요? 아니면 예. 계속 네. 수정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좀 어떤 내용인지 여쭤봐도 살짝만. 네. 뭐, 그러니까 유언장은 내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정리하는 게 핵심이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내 삶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겁니다. 난 태어나서 어떻고 어땠고 뭘 좋아했고 무엇을 위해서 좀 노력을 했다. 그런데 좀 미진해서 아쉽지만 그래도 나로서는 행복하고 보람 있었다. 뭐 이런 것도 정리하고 네. 그러면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또는 남편에게 자식에게 또는 친구에게 후배에게 직장 동료에게 쓸 수가 있겠죠. 그걸 쓰는 것에 그러니까 공통된 것은 고마움, 감사의 표현입니다. 예. 거기에는 미안함이 항상 같이 붙어 있겠죠. 그리고 네. 그 모든 것에 대한 사랑의 인사. 네. 이거를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로 표현하는 게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부부가 아니나 친구가 네, 아니나 그쵸. 부모 자식가 아니나. 그럴 때 한번 잘 정리해 놓으면 내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배우자가 남편이나 부인이 또는 자식이 또는 후배나 친구가 내 친구가 또는 우리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그 아버지의 존재를 생각할 수 있고 네. 그런 좋은 재료가 되겠죠. 저희는 아직 써보진 않았지만 우리 대표님께서 또 유언장을 작성해 보셨다고 하시는데 그 쓰실 때 쓰는 기분이랄까요? 그 마음은 어떠셨나요? 네. 어쨌든 일단 내가 내 삶을 정리한다는 자세로 쓰기 때문에 좀 더 그냥 흘러가면서 내 삶을 생각하는 거하고 네. 한번 정식으로 되돌아서서 살아온 과정을 응시하고 또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내가 임할 건가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계기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를 보다 깊게 생각하고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이렇게 유언장을 저도 한번 어떻게 쓰면 어떤 내용을 쓸까 이런 생각을 잠시라도 가져봤는데 네, 굉장히 표정이 진지해지셨어요. 선뜻 어떻게 어떤 필체로 어떤 내용으로 시작할지 딱 바로 떠오르지가 않거든요. 네. 자, 이렇게 유언장을 쓰기를 해본 이런 경험을 해본 분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자기 삶을 정리하고 점검하고 다시 이렇게 한번 다듬어 보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의미 있게 그 소감을 얘기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유언장을 쓰는 게 또 사전연명의 의향서를 등록하는 게 안 죽을 걸 죽는다든가 늦게 죽을 걸 빨리 죽자는 게 아니고 네. 어차피 닥칠 죽음과 건강하게 대비해서 네. 미리 내가 결정을 해 놓자는 네, 거거든요. 좋은 의미를. 그런 네. 점에서 그것의 의미를 부정적으로 또는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네. 회의적이진 않고 그냥 네. 그냥 어떤 진지해지신 것 진지해지면서 같아요. 네.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네. 고민이 많이 되네요. 그러니까 일단 써보세요. 네. 오늘 한번. 또 우리 장례 개선도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우리나라 장례 문화 어떤 수준인가요? 우리 장례가 너무 손님 접대 위주의 장례예요. 장례는 왜 치르는 겁니까? 돌아가신 분, 세상을 떠난 분을 우리가 추모하기 위해서 네.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장례의 핵심인 추모 문화가 부재해요. 그냥 손님들 맞이하고 음식 접대하고 네, 식사. 이게 다예요. 그냥 상주는 정황이 없어요. 네. 별로 바람직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접대 위주의 보여주기 위주의 장례 문화를 우리가 이제 지향하고 네. 원뜻 그대로 돌아가신 분의 삶을 우리가 기리고 추모하고 사랑을 새기는 네.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핵심이 네. 추모식을 꼭 하면 좋습니다. 추모식이요? 네. 추모식이 예. 그러니까 아주 유명하고 뭐 그런 사람들은 뭐 그런 행사를 해요. 네. 그리고 종교가 있는 분들은 그 종교의 집례자들이 하는데 그건 주로 그 종교의 형식에 의해서 하죠. 네. 중요한 거는 고인, 이분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분이었고 뭘 좋아했고 무엇을 열심히 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고 다시 생각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추모가 없는 장례 문화가 우리의 현실이고 그래서 이것도 좀 더
추모가. 바꿔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그래요. 구체적으로는 좀 어떤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면 좋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비용이나 뭐 절차라든가. 제일 쉽게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가 네. 수의, 어, 관 이게 몇백만 원. 맞아요. 되게 비용이. 제가 이 10여 년 전에 어머님을 모셨는데 예. 왜였는데 그 장례 회사에서 쭉 보여주는데 몇백만 원짜리 뭐 그 수위부터 여기까지가 제일 싼 국산 수위고 더 싼 거는 수입입니다. 이러고 고르려니까 네. 난감하더라고요. 오. 저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좋은 걸 해드리면. 좋은 걸로 해야지.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명색의 아들이 국회의원인데 또 수입산 수위하면은 좀 뭐라 그러지 않을까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네. 그런 거를 결정하려니까 아주 당혹스럽더라고요. 오, 그러셨을 것 그런 걸 같아요. 내가 평소에 생각하고 내일이면 땅에 묻히거나 또는 화장장에 갈 텐데 그것 때문에 비싼 수위, 비싼 관을 쓸 일이 뭐 있냐. 쓰지 말고 검소하게 네. 장례를 치르라고 내 뜻을 정해놓으면 자녀는 그 뜻에 그 따라서. 아버지 어머니의 뜻이니까 네. 따르게 돼 있죠. 뭐 그런 일도 사소하지만 또 그만큼 쉽게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네. 그런 웰다잉 문화죠. 어디 영화에서 좀 보니까 미국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장례식장과 너무 다르더라고요. 첫날 오. 이렇게 영상을 그 비디오 화면을 보면서 서로 이제 그 할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할아버지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면서 저 그게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게 바로 말씀하셨던. 추모식이죠. 예, 그게 네. 이제 근데 그 장례식 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프리카에서는요. 굉장히 이제 이 신나게 춤을 추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왜 그럴까 그랬는데 이제 밑에 글들을 설명글을 예, 예. 보니까 이제 여기서 힘든 일들을 다 이제 이겨내고 아프신 것들을 네. 이제 끝내고 이제 또 새로운 세상에서 즐겁게 사는 날이니까 왜 우리가 슬퍼할 이유가 뭐가 있냐. 오히려 기쁜 날이다. 또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는 거니까 오히려 우리가 행복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댄스를 추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그때 이제 장례 문화에 대한 충격으로 네. 다가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대표님이 보실 때 바람직한 어떤 해외 장례 문화 혹시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그 핵심은 역시 네. 추모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영화 같은 데서 또 저도 보면은 그야말로 고인을 추모하는 또 회고담을 얘기하면서 웃기도 하고 그게 아주 낯설기도 하고 저런 걸 통해서 고인과의 마지막 작별이 보다 더 의미 있고 아주 실질적인 걸로 다가오겠구나 하는 네. 생각도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크게 생각해 봐야 할 일은 특히 IMF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텐데 조문객을 받지 못하면서 빈소를 열어놓고 사흘을 지내요. 이게 참 의미가, 예. 그런 점에서 그러네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장례식, 연결식, 추모식을 따로 하지 우리처럼 이틀 사흘 내리 새벽부터 밤까지 조문받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조문 위주, 방문객 접대 위주의 장례에서 고인을 추모하는 본연의 장례로 네. 좀 돌아가기 위한. 그러니까 뭐 획일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사흘장이 워낙 우리가 오래전부터 또 많은 분들이 하는 거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할 건 아니지만 네.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거냐. 나는 조촐하니까 가족관계나 교우관계가 조촐하니까 빈소 안 차리겠다. 그리고 꼭 사흘장 안 하고 이틀장만 한다. 네. 또 빈소 안 차리고 어디 교회든 또 요새 전문 그런 그 장례 행사를 해주는 그 서비스도 있습니다. 장소도 있고. 그렇군요. 그런데 빌려서 네. 고인의 장례식 또는 추모식, 연결식을 네. 며칠, 이틀 뒤, 사흘 뒤 어디에서 합니다. 시간 참석하실 분들 참석해 주십시오. 네. 이렇게 그 장례식 또는 추모식만 하는 것도 이전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냥 똑같이 사흘장 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지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뭐 개인에 따라 가족의 상황에 따라서 네, 예. 네. 또 이런 뭐 생전 장례식, 이별식에 대한 생각은 또 어떠신가요? 아, 그게 이제 네. 일본의 그 생전 장례식, 사전 장례식이라고 네. 이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한 거죠. 내가 죽으면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 할 수 있을 때. 내가 네. 건강도 정도지만 어쨌든 거동하고 식사하고 대화하고 그럴 수 있을 때 그리고 또 아 이게 앞으로 머지않아 내가 이것도 어려워지고 세상을 떠나겠구나 싶을 때 정말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라고 내 뜻을 전하고 교감하고 네. 또 정말 감사의 의미로 차를 대접하든 식사를 대접하든 봉투 받으면 좀 곤란하겠죠. 그죠? 그런 것도 참 의미 있게 내 삶의 마지막 단원을 장식하는 게 아닐까. 네. 그래서 그걸 생전 장례식 또는 네. 장례식은 또 의미가 좀 너무 딱딱하니까 생전 이별식 이렇게 부르는데요. 네. 제 개인 희망도 네. 그런 문화가 생겨서 제가 웨딩 플래너 이런 것처럼 생전 장례식 플래너로 컨설팅도 하고 네. 같이 계획도 짜주고 뭐 필요하다면 제가 나비 넥타이 메고 진행도 그러니까 네. 사회자로서 네. 좀 봉사도 하고 네. 그러면 참 보람 있는 봉사활동하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막 단순히 뭐 슬프거나 준비되지 않고 이렇게 당황스러운 상황이 아니라 딱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또 마냥 슬프지만은 않은 그 삶의 깊이도 있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것도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죠. 다 복이죠. 그 갑자기 쓰러졌으면 그런 거 할 기회가 없겠죠. 그런데 다행히 내 건강이 잘 유지되고 서서히 약화되는 걸 느끼고 아 머지않아 내가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 모임을 하는 것도 어렵겠다 싶을 때 그때 한번 마지막으로 그러니까요. 한번 고마운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미안했던 사람들 모셔서 네. 감사의 잔치를 하는 것 그래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갑작스러운 사고도 생길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말도 못 나눠보고 이별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게. 네. 그리고 또 이제 후견이 또 웰다잉의 중요한 과제라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우선 이게 낯선 일이에요. 네. 아마 두 분 MC께서도 후견에 대해서 충분히 자주 접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만큼 낯선데 왜 이게 중요해졌냐? 네. 장수 시대, 천만 노인 시대에 네. 반드시 따르는 아주 반갑지 않은 손님이 이 병을 앓으면서 특히 중병을 앓으면서 오랜 시간 살아가야 된다는 부담이고 그중에 대표 선수가 치매입니다. 천만 노인 시대는 10분의 1, 100만 치매 환자를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쓰러지면 생각이 안 되고 네. 생각이 돼도 표현이 안 되고 그렇죠? 그럼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도 내가 고립되고 사회로부터 고립되거든요. 그럴 때 미리 대비해서 내가 쓰러졌을 때 내 뜻을 존중해서 나의 대리인으로 여러 가지 뭐 병원비를 해준다든가 뭐 여러 가지 정리를 해준다든가 이런 일을 해주는 사람을 정하는 게 후견인데 이 후견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만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중에 특히 임의 후견 제도는 빨리 활성화시키고 보다 좀 접근하기 쉽게 해서 많은 분들이 내가 만일 치매로 또는 다른 중환으로 쓰러졌을 때 그때는 이미 지났죠. 내 뜻을 표현할 수도 없고 상대방에게 알릴 수가 없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내가 쓰러지면 바로 부인이 남편이 또는 친구가 또는 자식 중에 누가
나를 대신해서 후견인을 하도록 정해놓는 건 굉장히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꼭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부부간의 후견입니다. 부부간, 쌍방 후견 네. 공증을 하면 좋은데요. 예. 일테면 부부간에 그 무슨 문제가 있으랴 싶지만 제가 많이 쓰러졌다. 그럼 집사람이 제 통장 돈 인출 못해요. 제 보험 해지 못합니다. 예. 부부가 아무리 부부간이지만 각각 분리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부인은 남편에게, 남편은 부인에게 둘 중에 한꺼번에 갑자기 둘 다 쓰러지는 일은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누가 선호가 있을 테니까 어떻게 그 선호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결정해서 내가 쓰러지면 부인에게 또는 부인이 먼저 쓰러지면 남편이 나의 후견인이 되도록 한다. 이거는 공증사무소 가면은 1인당 한 5만 원. 둘이 하면 한 10만 원은 되니까 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꼭 해놓을 만한 안전 대비책이라고 네. 추천하고 싶습니다. 오. 네. 이게 이제 후견 들어보니까 이제 좀 낯설긴 하지만 꼭 필요한 제도다라는 생각이 들고 방금 얘기하셨던 것부터 하나하나씩 이렇게 실천해 나가면 되겠네요. 네. 작은 것부터. 예, 네. 자, 그리고 현재 웰다잉 문화운동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니 해도 예. 유언장 쓰는 문화를 좀 확산시키는 겁니다. 유언장 쓰는 문화를 먼저. 예.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언장 쓰기도 부담 없게 유언장 써보기를 써보기, 네. 바꾸고 예. 유언장을 쓰는 거는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도록 설명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다른 것과 달리 유언장은 여러 가지 법률적인 고려가 필요하거든요. 네. 법적인 요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 제약되는 게 있죠. 최근에 유류분이 그 형제자매에게 주는 유류분 또 주는 불륜 자녀에게까지 무조건 재산을 줘야 되는 이 유류분이 위헌이다 판결이 나서 법도 고쳐야 되고 유언장을 쓰는 문화가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식 중에 불행한 일이지만 아주 두려워하는 자식이 있단 말입니다. 예. 유언장을 안 쓰면 무조건 똑같이 나눠 가지게 돼 있죠. 유언장을 써야 이 자식은 내가 용으로서의 자식이 아니라 부모 네, 자식, 자식. 네, 네, 네. 내 자식 중에 이 자녀는 중에 네. 얘는 평소에 부모를 공양하지 않았고 기본 도리를 안 했다. 네. 그러니까 나는 재산을 물려주지 않겠다라는 것도 유언장을 써야 내 뜻이 관철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유언장을 쓰는 게 중요한데 법률적인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뜻을 같이 하는 변호사 16분이 유언에 대한 무료 상담을 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웰다잉 문화운동의 홈페이지 네. 웰다잉 플러스에 들어오면은 접속하는 방법을 알 수 있고 네. 온라인으로 상담하고 답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유언 무료 상담센터에 관한 또 설명까지 해주셨습니다. 또 참고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자, 2022년에 국내 최초로 국회에서 조력 존엄사법이 발의됐잖아요.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모든 법은 그 국회가 임기를 다하면 폐기됩니다. 통과되지 않은 법, 통과된 그렇죠. 모든 법으로 살아있고. 네. 그래서 21대 국회가 금년 5월로 종료됐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법이 폐기됐습니다. 아마 21대 국회에서 거기에 관심 있는 의원들이 있다면 또는 그런 것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뜻을 받드는 의원들이 아마 그 의사조력 존엄사, 일반적으로 안락사로 알려져 있죠. 안락사에 대한 입법 활동을 재개할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건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거는 또 다음 국회에서 어쨌든 그거를 또 추진할지 안 할지가 네, 또 예. 결정이 네,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대표님이 보실 때는 이 조력 존엄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개인적인 의견은? 예, 이 조력사
내지는 안락사는 21세기의 아젠다입니다. 아, 그 미국의 오레곤주가 제일 처음 법으로 허용을 했고 예. 유럽에서 네덜란드가 시작했는데 이게 네. 다 21세기 들어서면서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중요한 나라들의 대부분이 이 문제를 법으로 허용했거나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게 프랑스죠. 마크롱 대통령이 알란드롱이 안락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스위스에 가서 안락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내에서 왜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에서 안락사를 해야지 딴 나라 가서 하느냐. 네. 그래가지고 논란이 돼서 올해 안에 국민 토론을 거쳐서 안락사를 허용할지 여부를 국가 정책으로 결정하겠다고 선포를 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우리도 안락사를 무조건 외면하거나 거부할 일은 아니고 네. 이건 생명에 관한 문제니까 신중하되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네. 어떤 것이 바람직한 길인가 또 우리 현실에 맞게 어떻게 해나가면 좋을까는 논의를 이제부터 시작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 그 스위스만 허용이 되나요? 뭐 네덜란드도 네덜란드, 벨기에 벨기에, 뭐 최근에 이태리도 허용했고 아. 스페인으로도 갔고 카나다도 나 오스트레일리아도 한두 개 주만 허용하다가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모든 주가 다 허용하고 이렇게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웰다잉 문화의 현 주소와 또 향후 목표를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이제 천만 노인 시대가 많은 분들이 실감을 하고 또 어떻게 여기에 대비해야 될지 관심이 빠르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웰다잉에 대한 관심, 구체적으로 사전연명의료의양서 등록이 200만 훨씬 넘어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관심들은 생겼는데 웰다잉 문화가 어떤 것이고 왜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니어 라이프를 주도하시는 우리 시니어원 같은 프로그램에서 이런 웰다잉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소개를 해주시고 네. 좀 배우고 좀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예. 여러 가지 정보와 사례들을 많이 제공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 웰다잉에 대해서 마무리를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웰다잉에 대해서 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웰다잉 문화운동 원혜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는 만큼 밝아지는 시니어 라이프. 저희 시니어 라이프원에서는 우리 시니어분들이 더욱더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